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연일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5,000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S&P 500 지수도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지표들 중에서는 가운데에서는 워닝 사인이라고 있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존의 상품을 상품이나 투자 위험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현 시점에서 처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이고, 이미 또 일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계심은 갖고 시장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증시의 격언처럼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초강세장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시장에 대한 판단을 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전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5% 조정을 받지 않고 거래된 거래일수가 약 200일이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한 네 번째 정도의 기록에 속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시장 일시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5%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그 시점까지는 굳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5%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투자 대상 또는 산업, 뭐 ETF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 이미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박현주 회장이 미국 식물성 고기 벤처에 3천억을 추가 투자한다는 기사를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을 정리하게 된 부분, 그리고 이 대체육 또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최근 산업적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기사를 읽다가 미래에셋 그룹이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대체육 전문 기업인 임파서블 푸드에 약 3천억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인덱스 전략 이외에 이러한 식물성 식품이 있다라는 거는 알았었지만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금융인 가운데 한 분인 박현주 회장이 이러한 분야를 언급하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요. 사실상 좀 컨닝한 겁니다. 어쨌든 투자 전망이 있는 그런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체육의 대표적인 기업인 비욘드 미트가 올 2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점도 저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펀더멘털 요인인지 기술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점에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체육 더 이제 큰 범주로 말씀드리면 식물성 고기인데, 영어로는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푸드 안에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가 있고,
그 플랜트 베이스드 데이어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주가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발간한 그 보고서 그 최근에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그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 식물 기반 식품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식물 기반 식품, 대체 식품의 전 세계 그 소매 판매가 2030년까지 그 162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 성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도 있겠지만은 먼저 그 성장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대체육, 플랜트 베이스드 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는 점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대체육이라는 것은 그 식물을 재료로 만드는 것으로 그 맛이나 향, 그 모습을 그 실제 고기처럼 제조한 것을 그 말합니다. 이게 대체육은 그 지방과 그 칼로리를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고기보다 그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대체육의 주재료는 그 코코넛 오일이나 뭐 채소로부터 추출한 단백질, 사탕무, 즙 등이 그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시판 중인 그 대체육 상품들을 보면은 이 간 고기인데 이제 이 임파서블 버거라든가 그 비욘드 미트에서 이 간 고기, 갈아 만든 고기죠. 이것을 그 시판을 하고 있고 패티나 뭐 구워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킨 그 맛을 내는 그 고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피쉬인데 이건 그 크랩입니다. 크랩 그 맛이 나는 그 식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그 비욘드에서 만든 그 소시지가 있고,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그 먹을 수 있는 그 스파이시 비지라든가 아니면 그 스모크드 그 초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식물성 그 식물 기반의 그 식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 활성화되고 있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서 그 기존의 푸드체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2019년도 자료를 보면은 그 기존의 그 고기들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9.5라고 하면은 비욘드 버거나 임파서블 버거는 3.5,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폐기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사용 그 땅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그 친환경, 예, 적합한 그 산업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그 전망한 그 자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2030년까지는 식물성 기반 식품들이 약 1,6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천조 원 정도, 200조 원인데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그 2천조 원 정도, 200조 원 정도가 그 되는 엄청난 그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식물 기반 식품 가운데서 그 가장 큰 두 가지 하위 범주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유, 유제품과 육류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식물 기반 대체 식품 시장을 그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그 수석 필수 소비자 업종 애널리스트인 그 제니퍼 그 바르타시어스는 그 식품과 관련된 그 소비자 습관이 유행처럼 그 변덕을 그 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식물 기반 그 대한식품은 계속 그 유지되고 그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근거로는 일단 그 식물 기반 그 대체식품에서 나오는 상품들의 그 선택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그 식물 그 대안 제품들이 전 세계 그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인 그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 육류와 그 유제품 판매 그 보급률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식물 기반 그 식품 산업 좀 상품들이 그 슈퍼마켓과 식품 모두에서 그 실행 가능한 그 옵션으로 뿌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향후 10년 내에 육류 및 그 유제품 대체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차지하는 점유율이 5 내지 한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그 분석에 따르면 그 세계 식물 기반 대체육 시장은 2025년까지는 약 그 280억 달러가 그 될 것으로 280억 달러 정도의 그 성장할 것으로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전망을 해보면은 2025년까지는 약 420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는 1180억 달러,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그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시장 규모인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그 보고서들을 읽다 보니까 모든 이제 성장 전망 보고서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연간 증가율을 그 추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제각각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데가 3 내지 4%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공격적으로 그 전망하는 보고서들은 2025년까지 연평균 19%까지 그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블룸버그에서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그 리저너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그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 주도식품들의 그 성장 속도가 그 예상보다 그 더 빨라지면 203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가장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규제나 뭐 여러 가지 공급 제한 문제에 따라서 그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는 370억 정도 시장이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식물 기반 그 대체 유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그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그 육류 제품의 성장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육류 단백질이 더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더 그 확산이 되면 이제 굿푸드 인스티튜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주로 이제 육류와 그 생선을 곁들인 그 채식지 식단을 지금 그 따르는 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구성원들은 식물 기반 대체육의 그 핵심 그 구매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계층들은 그 대체육을 그 선호하는 이런 그 계층들은 아이를 그 많이 낳는 그 경향이 있고 그 고학력이고 소득이 5만 달러가 그 넘는 그런 그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매력이 그 상당히 그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렇게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일단 현재는 그 식물 기반의 그 대체육들이 그 가격이 상당히 그 비쌉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가 그 늘어나게 되면 기존 육류 제품과의 그 가격적 격차가 줄어들어서 보급률이 확산될 것이고 그 산업 침투율, 그 페니트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그 결론을 그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식물 기반 그 식품 가운데 그 대체 유제품 시장은 더욱더 지금 그 성숙해져 있는데요. 앞서 이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육류보다는 2030년까지 그리고 기본 베이스 그리고 비관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은 상당히 더 높습니다. 성장률이. 그만큼 이제 지금 이 대체 유제품 시장은 많이 성숙돼 있고
그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그 2030년까지 62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더 이런 그 건강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소비 계층들의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커진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 성장을 가정해서 8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 이제 유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0%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고서에서 그 지적한 것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75% 정도가 저당 그 소화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그 대체 우유와 다른 유제품들이 그 지속적인 그, 그 구매의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유제품 시장도 상당히 그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라든가 뭐 산업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그 식물 기반 그 대한식품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이고 장기적인 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소매 유통 거점을 확대하고 보다 건강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그 제조 능력을 개선함에 따라서 보다 일관된 공급, 그리고 원자재 가용성 증대,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 해소, 그리고 식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그 시험 운영 등의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식물 기반 그 식품 산업이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물 기반과 관련된 식물 기반 식품과 관련된 순수 ETF는 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비건이라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US 비건 클라이밋 ETF가 그 나와 있긴 했는데 이 상품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동물 복지와 친환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런 식물 기반 그 식품 그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그 식물 기반 그 식품 관련 상품이 아닌데 왜 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친환경 그리고 이제 비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그 ETF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식물 기반 식품 관련 그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고 이 기업들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접근이 그 종목 그 특성상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관련 ETF를 그 사는 건데요. 아주 대중적인 그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식물 기반 식품 관련 그 주요 기업들을 하고 이와 관련된 그 ETF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식물 기반 식품 관련된 그 투자 전략을 그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비욘드 미트입니다. 이게 티커로는 그 BYND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 76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시장에서 가장 성숙한 순수 그 식물 기반의 그 식품 산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본사를 두었는데 10년 전에 이 브랜드를 그 처음 출시하면서 이 시장을 그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개발한 그 식물에 기초한 그 대체육은 전 세계 식료품점과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레스토랑에서 이제 구입할 수 있고요. 쇠고기와 그 돼지고기를 그 모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 제품에는 그 패티, 소시지, 핫도그, 미트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델타 바이러스 이제 영향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면서 지금 재차 그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제가 이제 그 비욘드 미트가 그 포함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그 ETF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대충 한 75개 정도가 이 비욘드 미트를 그 편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비중으로 그 편입하고 있는 상품은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그 글로벌 XAG Tech and Food Innovation ETF. 근데 티커는 KROP입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하는 걸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품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X에서 테마 ETF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품에 그 비욘드 미트가 그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현주 회장님이 그 임파서블 푸드에 그리고 대체육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올해 그 7월 12일에 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 한 1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어쨌든 하여간 그 관심을 갖고 그 지켜볼 만한 그런 그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잉그리디언인데요. 이 회사는 뭐 시가총액은 58억 달러입니다. 그 티커로는 그 INGR이고요. 이 회사는 그 채식주의 제품을 그 제조하는 기업에 식물성 그 재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잉그리디언인 그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원료를 그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2020년도에 그 7년 연속 그 지구상에서 가장 그 윤리적인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 최근엔 그 북미 최초로 콩 단백질 분리와 완두 그 전분을 생산하는 그 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ETF에 편입된 아니 그 ETF에서 그 편입된 그 상품들은 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잉그리디온을 그 편입한 그 비중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편입한 비중을 보니까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푸드 앤 베버리지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된 그 음식료 ETF입니다. 티커는 FTXG이고요. 이 상품에서는 그 잉그리디언을 3.85%그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태투 셰프입니다. 그 TTF, CF라는 티커를 갖고 있고요. 미국과 이태리의 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그 소매업자들이 판매하는 그 냉동 식물 기반 식품 그 포트폴리오를 그 계속 그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 최근 타깃에서 그 새로운 식물 기반 식품 6종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매장은 미국 전역에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테트 셰프를 가장 많이 편입한 ETF는 뭐 잉그리디온을 편입한 그 상품처럼 그 FTXG입니다. 이 ETF에서는 이 종목을 4.91%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어드 슈퍼푸드인데 이 회사는 그 비건 그 커피 크림과 그 식물성 단백질 스낵을 포함한 그 식물성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1년간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판매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2020년 회계년도 순매출은 2019년 대비 거의 그 100%그 증가했다고 합니다. 2,6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근데 그 ETF에서 편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종목군들 그리고 ETF들의 그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그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그 식물 기반 대체육이라든가 식물 기반 식품 관련된 ETF 상품들이 나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장기적으로 그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기적인 시장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그 편입 대상으로서 그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그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일 그 정점을 향해서 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을 그 갖고 시장을 뭐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내가 시장이 이러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또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드셔서 이런 원칙대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면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10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투자분들은 이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식물 기반 식품 관련 기업 및 ETF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